네, 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크립토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최재원 운영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오늘자로 비트코인이 약간 상승하긴 했는데 네. 최근 며칠째 보면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좀 하락세였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오셨으니까 커뮤니티 운영자시니까 요즘 커뮤니티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작년 11월에 역대 최고가인 8,200만 원을 달성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트코인의 영향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하락장이 지속되면서 커뮤니티의 분위기도 현재 많이 얼어 있는 상황입니다. 얼어 예. 있으면 보통 어떤 대화가 오가나요? 이렇게 얼어 있을 때 이제 정말 크립토를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음 먹거리를 찾아서 이제 개인적으로 아. 공부를 하시고 아, 네. 일반적인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래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에어드랍과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공유되고 네.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예. 농사 짓는 거랑 비슷하네요. 그 농번기가 끝나면 이제 내년 농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또 뭐 그렇게 비유가 되겠네요. 농기구도 뭐 관리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뭐 농사 짓지 뭐 정보도 공유하고 뭐 이런 분위기인가 보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 에어드랍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에어드랍은 간단하게 말해서 네. 토큰이나 NFT를 이제 무료로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네. 이제 이전부터 암호화폐 유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네. 적은 자본으로도 약간 좀 쏠쏠한 수익을 내고 있어서 많이 사랑받고 있는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에어드랍이면 공중에서 뭐 토큰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조건을 달성한 유저들에게 토큰이 지급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네.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요 에어드랍을 이용해서 어떤 그 플레이가 진행이 되나요? 이제 프로젝트 팀이 에어드랍을 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시장에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알리고 이제 잠재적인 사용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토큰을 주면서 마케팅을 한다. 네, 아. 그러니까 토큰을 주면서 우리 프로젝트를 한번 사용해봐라의 예. 의미를 가지는 거죠. 네. 네. 이제 두 번째는 프로젝트 개발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버넌스 과정에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 그러니까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을 이제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아니 이게 무료로 그 뭐 코인이나 토큰을 나눠준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좋은 건데 네. 당연히 뭐 이 조건이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네요. 예,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에어드랍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네. 네.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하지만 대다수의 프로젝트는 특정 조건이나 미션을 달성한 사용자에게 에어드랍을 진행하는데요. 네. 이제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중앙 거래소에서도 이제 에어드랍을 지원한 경우가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 웹3 지갑을 통해 온체인 활동을 기준으로 에어드랍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 나와서 잠깐 뇌가 정지했는데 온체인 활동을 통해 네, 네. 탈중앙화 지갑으로 지급을 한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맞습니다. 온체인 활동이란 건 어떤 걸 얘기하나요? 이제 중앙 거래소가 아닌 이제 블록체인 내부에 기록이 남는 그러니까 즉 이제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대표적인 지갑이 메타마스크나 네. 네. 이제 다른 생태계에 집중돼 있는 케플러나 이제 팬텀 지갑 같은 거 네. 그런 지갑들을 통해서 이제 온체인의 트랜잭션을 기준으로 에어드랍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면 네. 어쨌든 마케팅 용도로 쓰이는데 이걸 주는 이유는 우리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조금 토큰을 줄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런 용도로 쓰인다는 거죠. 근데 이걸 써봤는지 안 써봤는지 가령 이걸 뭐 제가 가령 최혜정 앵커에게 네. 토큰을 이제 지급을 했어요. 네. 이렇게 갖고 있는 걸 그냥 좀 띄워줬다. 그러면은 이거는 쓴 건데 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갑이 이제 그 트랜잭션 데이터, 네. 데이터가 남는 지갑에 한해서만 이걸 확인이 돼야 되니까 네, 그렇게 사용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에어드랍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들어봤고 그렇다면 이 에어드랍도 종류에 따라서 좀 구별이 되나요? 어떻게 좀 나눌 네. 수 있을까요?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에어드랍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세 가지로. 네. 네. 그 구분을 나눴는데요. 네, 이게 이제 바이낸스 기준인 거죠. 바이낸스 기준입니다. 네네. 이제 첫 번째가 바운티 에어드랍이고 바운티 에어드랍. 바운티는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특정 조건이나 이제 미션을 네. 달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에어드랍을 진행하는 개념인데요. 네. 이제 보통 약간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바운티 에어드랍은 이제 트위터 같은 거 보시면은 네. 가끔씩 뭐 본인들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뭐 친구를 3명 태그하면은 뭐 추첨을 통해서 에어드랍을 준다, 뭐 아. NFT를 준다. 친구를 데리고 오면 네, 그거 국내에서도 뭐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네, 일반 레거시 기업들이.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접하기 쉬운 방법이고 네, 참여하기 쉬운 방법이라서 좀 신숙적하게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두 번째는 익스클루시브 에어드랍인데요. 익스클루시브 익스클루시브 에어드랍. 네. 이게 저도 이제 한국어로 좀 하고 번역을 싶지만 하고 싶은데 그 내용이 네. 이제 좀 명확하게 전달될 것 같지 않아서 이제 네. 익스클루시브라고 표현했는데 네,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네. 이제 특정 제품을 사용한 유저나 네. 네. 이제 블록체인이 공식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전에 테스트넷을 진행하는데 그 테스트넷 같은데 참여를 보상으로 일종의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차피 지금 번역된 그러니까 바운티 에어드랍이라는 표현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에어드랍이라는 표현으로 네. 커뮤니티 분들이 대화를 하시기 때문에 네. 새로 이 영역으로 끼어들어 가려면 이 용어를 하여튼 일단 알아야 되겠네요. 약간 영어라서 어렵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또 각 프로젝트마다 이제 네. 에어드랍 기준이 다 다르고 네. 예. 이제 보통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그냥 에어드랍이란 용어 자체로 섞어 쓰기 때문에 네. 근데 종류를 굳이 나누자면 바운티 에어드랍은 어떤 특정한 미션을 달성하면 주는 거고 네. 익스클루시브 에어드랍은 어떤 뭐 베타 테스터라든지 네. 요 실제로 어떤 프로덕트를 사용해 본 사람한테 주는 에어드랍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익스클루시브 에어드랍 같은 경우를 이제 좀 쉽게 예로 설명드리면은 네. 이제 탈중앙 파생상품 거래소인 DYDX가 2021년 7월에 네. 이제 자신의 플랫폼을 한 번이라도 사용해본 사람들에게 에어드랍을 지급했는데 네. 그 지급된 토큰의 가치가 이제 하나 기준으로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약간 사람들 사이에서 에어드랍이 돈이 된다. 가 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얼마를 썼든 한 번만 사용하면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냥 그 플랫폼에 입금을 했을 때 네. 약 하나 기준 1,000만 원, 이제 거래를 한 번이라도 진행하면은 이제 하나 기준 한 4천만 원 정도. 오, 네. 굉장히 많이 줬네요. 그러네요. 우리 최정혜 코는 알고 계셨나요? 저 완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때 아. 알았었더라면 예. 저도 받을 수 사실 있었을 저 이제 텐데. 제가 기자 시절에 기자하던 시절에 저 그 DYDX라는 프로젝트의 그 CEO와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네.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계획이 있다. 아, 그래서 받으셨나요? 저는 못 그거는?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될 놈들이라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얘기해 네. 주셨고 또한 에어드랍 가지가 유형이 더 예. 있죠? 이제 마지막이 이제 네. 홀더 에어드랍이라고 폴더 에어드랍. 홀더 말 이건- 그대로 네. 특정 암호화폐나 NFT를 가지고 있는 유저를 대상으로 네. 에어드랍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아마도 이제 비교적으로 좀 잘 알려져 있고 시장에서 약간 상징성을 가지는 이제 토큰이나 NFT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뭐 예가 있나요? 적절한 예가? 또 마침 이번 연도 3월에 네. 이제 좀 사진이 이 그림이 나오는데 화면에 네, 화면을 보시면 이제 BAYC NFT 컬렉션 있잖아요. 네. BAYC NFT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제 한 개당 이제 10,000개 정도의 에이프 네. 코인이라고 지급을 해줬어요. 에이프 코인도 최고가 기준으로 이제 하나 한 2억 6천만 원 정도의 예. 값어치를 가지기 때문에 네. 약간 좀 더 파격적으로 마케팅 효과를 가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BAYC라는 NFT가 사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네. NFT 브랜드인데 한 개당 보통 이제 바닷가라고 하죠. 최저 가격이 한 당시 기준으로 한 3억 원 정도였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때 에이프라는 코인을 이 NFT를 하나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비례해서 다 에어드랍을 해줬는데 네. 3억 원짜리 NFT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2억 원이 넘는 코인을 에어드랍을 해줬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았겠네요. 네. 그리고 이 에어드랍을 설명할 때 페어런치라는 개념도 같이 등장하더라고요.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먼저 페어런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페어런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VC가 참여하는 일반적인 프리세일, 그러니까 프로젝트 팀이 현금을 확보하는 수단과는 달리 네. 이제 프로젝트를 진짜로 사용할 것 같은 사람에게만 이제 토큰을 지급하는 개념이에요. 그 그러니까- 사용할 것 같은 사람을 어떻게 미리 선정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웹3 지갑을 활용해서
이제 트랙 세션을 남긴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토큰을 지급하는 개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탈중앙성과 약간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개념인 거예요. 예. 이게 또 실제로는 사실 코인 같은 거 세일을 할 때 우리가 이제 VC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투자자라든지 그 돈 주고 사게 되어 있었던 게 지금까지의 상례인데 이렇게 해봤자 실제로 이 프로덕트를 사용하지 않더라. 이 돈은 엄청 코인 가격은 엄청 왔다 갔다 하고 거래는 계속 되는데 정작 이걸 쓰라고 만들어 놓은 프로덕트는 파리가 날리더라. 그러니까 이걸 좀 활성화 시켜보자라는 취지로 그러니까 페어런치라는 개념이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드랍이랑 이제 또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 이제 에어드랍이 가지고 있는 보다 더 큰 개념이 페어런치거든요. 네. 이제 VC 투자를 받은 프로젝트가 마케팅 전략으로 에어드랍을 진행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페어런치를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이제 VC 투자를 받지 않는다. 아. 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비교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왠지 후자가 좀 더 트렌디한 느낌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오픈시에 대항하겠다고 해서 나온 네. X2YX라는 이제 NFT 거래소도 이제 네. 실제 오픈시에서 NFT를 거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페어런치를 진행했고 지금도 약간 자기 아만디에. 플랫폼이 아닌데 일단 뭔가 좀 뺏어오는 느낌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목적이 이제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NFT를 거래한 사람들에게 네. 이제 이 토큰을 지급돼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트랙 세션이 남겨놓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뭐 비유하자면 가령 뭐 쿠팡 이츠 같은 어떤 배달 플랫폼이 배달의 민족에서 한 번이라도 시켜 먹은 사람들한테 코인을 에어드랍을 해주는 그거 그리고 자기네 플랫폼에서 쓸 수 있게 해놓는 약간 이런 방식의 새로운 마케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 그러면 가장 좀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에어드랍 유형도 따로 있을까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에어드랍이 약간 돈이 된다는 게 시장에 공개됐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에 따라서 프로젝트 팀들도 에어드랍을 진행할 때 약간 좀 더 까다로운 조건을 걸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방식이 그냥 개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 전략에 따라서 혼합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프로젝트 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유저를 유치해야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랙 섹션을 남긴 그 지갑 주소로 토큰을 직접 정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유저가 실제로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서 네. 토큰 받기 버튼을 클릭을 해야지 아. 토큰을 받을 수 있게 지정해 놓는 게 요즘 트렌드고요. 네. 이제 에어드랍 대상자에 포함이 되더라도 네. 이제 플랫폼에 있는 모든 기능 등을 한 번씩 써봐야지 그 모든 물량들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게 요즘에 에어드랍의 조건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참여를 해야지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아, 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이게 뭐 웹3의 산물인 것이고 네. 전자지갑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트랜잭션의 여부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가 결정이 된다면 네. 저 같으면 어차피 전자지갑을 뭐 개인당 수십 개도 만들 수 있고 수백 개도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100개를 만들어서 한 번씩 트랜잭션을 다 남기면 저는 100개치의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부자가 되겠는데? 김동환 이사님께서 되게 좋은 포인트를 찝어주셨는데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이전 에어드랍에서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네. 프로젝트 팀 입장에서도 그냥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지갑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냐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제 프로젝트 제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소 조건을 요즘에는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한 번만 뭐 예를 들어서 유니스왑에서 한 번만 이 토큰 A 토큰을 B 토큰으로 바꾸기만 하면 됐다면은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토큰을 그 유니스왑을 활용해서 한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토큰을 바꾼다거나 예, 이 사람이 실제로 약간 프로젝트의 제품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약간 한 사람이 많은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방지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홀더 에어드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람들이 지갑을 나눠서 이제 토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이제 최소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양, 그리고 이제 최대로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제 최대 에어드랍 상한선이 있어가지고 최대한 공평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실제로 유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요즘엔 그런 장치들을 좀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자님 에어드랍을 말씀하시는 거 에어드랍 전문가라고 할 만한데 에어드랍을 많이 좀 받으시는 편인가요? 제가 이제 저번 주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코스모스 생태계가 네. 사실상 에어드랍 맛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에어드랍 천국. 네. 네. 이제 아톰 토큰을 스테이킹하고 있을 경우에 네. 이제 그 생태계에서 새롭게 생기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코스모스 네. 플랫폼 위에서. 네, 위에서 생기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우리 프로젝트 나왔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하고 이제 네. 저희 같이 아톰을 홀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에어드랍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찌 됐건 얼마가 됐건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네. 일단 에어드랍을 받아놓으면 이득이 되고 그런 프로젝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돈을 많이 벌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요즘에 또 재밌는 게 네. 에어드랍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많이 진행됐고 이제 에어드랍 토큰이 가지는 특징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 특징이 이제 공짜로 받은 거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초기에 많이 팔아버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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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에어드랍 이후에 인플레이션 모델에 따라서 토큰 유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제 최근의 트렌드가 에어드랍 코인은 최대한 받고 한 일주일 안으로 팔아야 된다. 네. 이런 커뮤니티 기조가 안에서 또 그런 대화를 나누는군요. 네. 특히나 이제 명확한 유틸리티가 없는 에어드랍 코인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유틸리티라 하는 건 명확한 쓸모가 없는. 네. 이제 그 에어드랍을 받는다고 에어드랍을 선언한 프로젝트마다 이제 케이스 분석해가지고 그거는 전략적으로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코인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도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 네. 전반적으로 코인 하락장이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 와중에서 에어드랍에 대한 지금 주목을 저희가 좀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연계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하락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큰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 이제 일반적인 매매보다는 네. 이제 그 코인을 활용해서 이제 네.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수익, 수익. 약간 좀 더 집중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맥을 못 추고 있으니까 네. 알트코인 가격들은 더 맥을 못 추고 있고 네. 그런 상태에서는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게 굉장히 유망한 코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단 개수를 늘려놓으면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때 좀 부차적인 기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약간 이런 네. 느낌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불장을 준비하는 느낌. 네, 다음 에어드랍에 문장.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서 그렇다면 이 에어드랍의 단점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정리하시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에어드랍 자체가 위험한 경우는 사실상 네,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토큰을 출시하지 않은 모든 프로젝트가 에어드랍을 할 거란 보장도 없고 네, 이제 사전에 조건을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크기 때문에 지금 네. 같이 하락장에 약간 토큰 가격이 싸고 사용자가 네. 많이 없을 때 가스비가 저렴하잖아요. 네. 이럴 때 많은 디파이 제품들을 이용해보고 트랜잭션을 남겨놓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네. 이제 에어드랍을 발표한 에어드랍을 발표한 직후에 이제 공식 프로젝트 계정을 사칭한 이제 사기 계정들이 굉장히 많이 활기를 치는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에 속으면은 이런 사기 계정에 속으면은 이제 속아서 그 홈페이지 공식 홈페이지가 아니라 약간 사기 홈페이지에 이제 지갑을 연결할 경우에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암호화폐가 이제 탈취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에어드랍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까 네.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공짜로 줄 테니까 특정 홈페이지에 오셔서 당신의 지갑을 연결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말대로 연결을 시키면 이제 거기서 빼간다는 거죠. 코인을. 네, 맞습니다. 그런 사기 수법이 또 있으니까 네. 주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크립토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최재원 운영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